자,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때국물 흐르는 것들이 때로마여 때를 썼습니다. 그 때문에 열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포인트를 제가 딱 짚어 드릴게요. 때를 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될까? 하나만 딱 상기하면 갑자기 기분이가 좋아져요. 하나만 상기하자. 무엇을 상기할까? 경제 보도를 보면 최인호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걸로 위안을 삼을 필요는 없고 요거야 요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딱 떠올리면 열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구나. 이게 결론이 딱 생깁니다. 수사 지휘, 수신이가 중요해. 수신이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수신, 검찰 짜장. 수신이가 검찰 짜장이야. 요거. 이게 왜 이걸 상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찰청법에 완벽히 부합하는 행위라는 뜻이고, 둘째는 검사회의 아니라 검사회의 할애비를 해도 무의미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월요일 아침에 검사장 회의 명의로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총장의 절대 고독 속에서의 행동 결정 표명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부도나게 생겼는데 괜히 친구들 모여가지고 은행놈들 독한놈들 이런 거야 상황이.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은행놈들 성토하고 은행장놈들 그거를 굳이 그 날짜에 꼭 그렇게 어음을 그래야 되나, 나쁜 놈들 해가지고 별 얘기도 하고 술도 무라 막 익하고 막 이랬는데 월요일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한밤의 꿈이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술 먹고 뭐 은행장 성토하고 이거는 부당한 채권 주심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죠? 보태줄 것도 아닌 놈들이, 돈 10원 한 푼 보태주지도 못할 놈들이 밤새도록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월요일 아침에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고독! 그 상황인 겁니다. 검찰총장이 수신하였으니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 명령에 대해서 응하지 말 건지 그냥 지 혼자 절대적인 실존적 고독 속에서 자기 혼자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이에요. 언론들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해. 이해되시죠?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서 이렇게 뭡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딱 이 규정에 의거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공감이 가지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지휘. 구체적 사건입니까? 추상적 사건입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이게 완결됐죠? 공문의 제목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정확하게 검찰총장만을 수신자로 하여,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독립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추미애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을 제끼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 라는 명령을 발동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 퀴즈. 안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월요일날 썩여리가 할 행동은 간단해요. 할래 말래에 대해서 답만 하면 됩니다. 혀가 길었던 거예요. 때로 할래 말래만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 다시 절대 고독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미 검사장들도 수사 자문단은
중단해야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명령 1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들도 이미 스탑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먼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고, 이제 2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입장 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고독 속에서 월요일날 알아서 해 그냥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오라고 대답하든 순서도가 이미 법무부에서는 다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들이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런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나한테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깨갱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 내가 다 직접 지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깨갱했으면 좋겠어요, 들이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로 너는 잣된 거야, 자식아. 추 장관은 고민이 없어.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폼나게 깨갱하지? 괜찮네요. 어만 가지 생각이. 결국 진짜 제 아까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제 비유가 진짜로 맞지 않습니까? 내일 어음 막아야 되는데, 내일 채권 추심 어음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백지, 그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 조진웅이가 나오죠. 그 백지 우리 아들만 최 사장님 때문에 뭐 이거 할 때 월요일날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 백지 그 채권 주심에 보탬도 안 되는 애들 친구들 모아놓고 괜히 술 처마신 거예요. 딱 그겁니다. 아무 보탬이 안 돼요. 월요일날 은행 빚 막아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은 술값만 깨지지. 마시는 동안에 고민을 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난 있다.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일주일 앞으로 이 빚이 들어오는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3억을 해결해야 되는데, 돈 구하는 것도 안 되는데 갑자기 동창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술 한잔 하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자스크, 내 지금 돈 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네 만날 시간이 어디 있노? 이런 게 아니고,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은 나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아시죠? 뾰족하게 오늘 뭐 어떻게 돈 구할 방법도 없고, 모르겠다, 뭐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야, 친구들하고. 묶어 죽자! 이러는 거야. 그래, 오늘 만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쩌고. 어만 가지 헛소리 하면서 시간 죽이는 겁니다. 시간 죽이는 거예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 여러분들이 열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검사장 회의에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 놓고 술값은 지가 낸다? 어차피 뭐 3억 빚이나 3억 100만원 빚이나 뭐 그게 그거기 때문에. 원래 그 빚 많은 애들이 술 사요. 사업하다가 대출 많은 애들이 술 사지, 월급쟁이 돈 따박따박 흑자 인생들은 술값 안 내. 뭐 10억이나 10억 50만 원이나 그게 그건데 뭐 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저녁 때 깔끔하게 먹고 안 일어나.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싫기 때문에 새벽까지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더 가자 이러면서 집에 안 보내줘요, 그 친구들을. 그래서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된 거야. 깔끔한, 엉뚱한 깔끔한 해석이죠. 왜 검사장 회의가 9시간이 됐냐. 일찍 깔끔하게 끝내면은 혼자 절대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만 더 하자, 맥주 한 잔만 더 하자 하면서 새벽 5시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참 개성만발 해석 아닙니까? 회의를 1시간 하나, 9시간 하나, 빤한 거 아닙니까? 정명님, 예리한데? 그 똥개라는 영화에서는 스쿠터 타고 가는 엄지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지원 친구가 딱 핵심을 찌르니까 엄지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리한 년. 니 막 준다 아이가? 예리한 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예리하십니까? 검사장 회의 풍경 안 봐도 비디오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회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검사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검사장인데 그 회의에 갔어.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서 검사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보통 검사장이야. 이 공무원의 기존 문화에
그냥 대세를 타고 그냥 그 검사장 회의에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시국이 걱정되는 표정으로 경청 모드로 왠지 열렬하게 발언하는, 반복적으로 계속 열렬하게 발언하는,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저녁 때만 하지 이 생각을 하겠죠. 표정은 매우 관심이 높고 시리어스하게 턱 깨고 듣는 표정을 하는데 속으로는 끝나고 어디 가지, 갈 때 차 막히려나, 뭐 이 생각을 하죠.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대회의에, 총회의, 다 모이는 회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발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꼭 이런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무 처리에서 10명 이상 모이면요, 말하는 사람 2~3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한국적 문화 속에서 회의, 토론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안 나섭니다.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몇 놈이 찬반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90% 이상이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 검사장 회의를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겠다라고 강한 사명감을 갖고 그 회의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딱 일어나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없이 조용히 침묵이 몇 분 계속되고 이 아젠다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중간에 딱 끊겨. 침묵이 쭉 있어요. 자, 한번 손 들어가서 발언을 했어. 근데 반대합니다도 없고 침묵이 쭉 이어져요. 뻘쭘하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면서 또 말을 합니다. 추가로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면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몇 시간이 진행되면은 이거는 침묵과의 전쟁인데요. 욱해가지고 누가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침묵과 어정쩡함이 견딜 수 없는 오지랖파가 있어요. 문제는 오지랖파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다가 도저히 오지랖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제3의 타협안을 지가 천재라고 착각해가지고 이 상황의 정치적인 핵심을 모르고 이 상황의 정치적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평소에 오지랖을 자제하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나는 지금 산속에 있다 이거를 제가 원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내가 입을 열면은 내 인생 꼬인다 그렇게 느껴지는 회의가 있어요. 회의도 회사의 회의도 있고 운동권 회의도 있어요. 요거 나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 학술 세미나가 아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회의에서는 나는 참아야 된다 싶을 때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습니다. 근데 거기서 꼭 제3의 안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옷싸마르려고 손드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게 특임 검사 얘기입니다. 지가 딱 보니까 답답하다 이거야.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20몇 명이 모여 있는데, 그죠? 이렇게 뭔가 회의가 리드미컬하게 안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정리하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A, B가 아니고 C 안을 내놓는. 그래서 특임검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한 3놈, 4놈이, 그 3놈, 4놈이 누구겠습니까? 전부 윤석열이 바로 옆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 서너 놈이 누군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윤석열이 옆에 있었는데 대검에 지방으로 내려간 애들 있잖아요. 가들이 떠드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입 꾹 닫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지도 명백해지는 거죠. 대검에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검에 있는 부장들이 전부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로 보이는 거야. 절대 고독도 서러운데 대검에 출근하는 게 이제 제가 분명히 위리 안치라고 그랬죠. 작년에 분명히 위리 안치라고 그랬잖아요. 대검에 출근할 때 옆에 매일 얼굴 보는 놈들이 이제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면 쓴 놈들로 보이는 겁니다. 대검에 자기 편이 없어. 대검 부장회의를 2차에 걸쳐서 완전히 대검 하얀 건물 안에서 완전히 내 수하다라고 믿음이 가는 애들을 구성했는데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첫 번째 모아놓으니까 5명 전부가 강요 미수임. 여기서 충격 먹은 겁니다. 썩여리가.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대검 부장회의 구성인원 5명에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3명을 투입했는데 3명을 교체를 했는데 3명 새로 투입 교체된 놈들이 판단 보류. 이게 뭐냐 하면은 나머지 검사장들도 똑같은 상태인데요. 그럼 가들은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 보류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는 대검 부장회의에 윤석열이 완전 따까리 애들인데 윤석열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아는데 1차 부장회의도 아니고 2차 부장회의로 구성을 했는데 혐의 없음이라고 말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 예, 전부 지 살길 찾는 겁니다. 나중에 크게 엮일 일 만들기 싫다라는 전형적인 공무원적 처신이에요. 이게 윤석열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 열고 나대는 놈들은 IBM입니다. IBM 간단해요. 지금 입 열고 나대는 애들 IBM이에요. 왜 걔들이 입 열고 나대냐? 이왕 지켜가지고 이왕 좌천됐는데요. 이왕 베린 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들은 검사장 회의에서 왈왈왈왈 됐고요. 아직 안 버린 놈들, AABM들은 입국 닫는 침묵 모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검찰 내에 AABM이 절대 다수인 겁니다. 아직 안 베린 놈들이 입국 닫고 있는 거예요. 딱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가 이제 구내식당 가는 게 불편한 겁니다. 대길상님, 상대길님 아주 정확한 포인트예요. 서결이가 이제 구내식당 가는 게 매우 불편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구내식당 가서 먹는 게 아주 해피했는데 자기한테 딸랑딸랑 하는 놈들 그래 앉아 먹어 괜찮아 그래 김부장 뭐 이러고 먹는 맛에 구내식당에 열심히 내려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먹는 게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짜장 시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예. 마음 같아서는 짜장 시켜 먹고 싶은 거야.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 가오, 출세를 지향하는 애들은 연봉도 아닙니다. 이 마초 가오 이렇게 성장한 애들은요, 오로지 그 맛에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 김부장, 앉아. 그래, 편하게도 식사해. 요거 하는 맛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눈치 보이는 건 눈치. 속이 불편한 거예요. 황희석 3시간 전에 뭐라고 했냐. 지 혼자 살겠다고, 하는 놈이, 이게 누굴까요, 내가 이런 거 알아보려고 전화하면은 황희석이 튕기기 때문에 이런 정보 알아보려고 내가 전화는 안 해. 쿠데타에 적극 가담해 놓고서 요즘에는 살아보겠다고 잔머리 굴리며 여기저기 구명운동 해대는 사람 추한짓 그만하면 좋겠다. 이 정보가 포착된 겁니다. 검사 중에 쿠데타에 적극 가담한 걸 다 아는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지금 내가 고급 정보가 있는데 하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구명운동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서결이가 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제가 말을 하냐? 딱 한 문장으로. 왜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까? 저 도마를 절대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라고 말하죠? 뭐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뭐 법리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만울 장모도 있는데 그거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저 배가를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및 윤석열 및 이동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거는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해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남아있어요.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남아있어요. 절대 고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좋아, 월요일 아침에 결단을 했어요. 도마라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도마 상황인데요. 월요일 아침에 결단을 했어. 두 번째 도마 상황. 월요일 아침에 결단을 했어. 들이받기로. 들이받는 일체의 경로가 없어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휘 명령을, 수사 지휘를 거부하기로 했다. 수사 지휘 거부를 실행할 구체적인 물질적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깝깝한 겁니다. 자, 3가지가 불가능해요. 첫째, 수사팀 직접 지휘가 불가능. 형사 일부를 직접 지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과정 보고해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지가 부장검사인가? 할 수가 없죠. 안 와요, 불러도. 여러분이 서울중앙지검 같으면 가겠어요. 이성윤 지검장, 그 다음에 형사 일부.
형사 일부 팀장이, 수사팀장이 설사 윤석열이 지휘를 따르고 싶어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왜 그걸 따를 수가 없을까요? 와서 보고해. 수사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수령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아요. 아까 검사들이 침묵한 이유와. 예. 두 가지 범죄를 자기가 저지르는 게 되는 겁니다. 이성윤 패싱,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썩일의 명을 따르는, 자기 직권남용 직무유익이 다 걸리기 때문에 설사 억만 번 양보해서 수사 지휘를 따르고 싶어도 길 건너 대검에 전화하거나 대검으로 출두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자기는 이제 형사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 건 칼이거든요. 두 번째, 대놓고 수사 중단하라 명령 불가능. 네. 수사 중단하라 명령 발동 불가능. 맞죠? 이것도 불가능. 세 번째는 뭡니까? 특임검사 지정 불가능. 세 번째가 왜 불가능해요? 특임검사 지정이 왜 불가능할까요? 굴러온 돌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요. 박힌 돌이 빠질 생각을 안 한다라는 수사 이원화 때문에 그래요. 특임검사를 지정하거나 말거나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그냥 계속 수사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쌩까면은 지휘명령 거부를 하면 불법한 지휘명령이라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오히려 검찰청법의 그걸 박힌 돌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 특임검사를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수사 자료를 안 넘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추 장관이 이미 지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윤석열의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들이받기로 결심한다고 한들 들이박을 대상이 있어야 우주공간에서 들이받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인이 붕 떠있는 우주인이 들이받아야지 하면서 생쇼를 하는 것이고 농구 골대 없는 농구장에서 덩크슛을 결심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깔끔한 비유 아닙니까? 그래 들이받자 가오가 있지. 들이받을 물질적인 대상이 있어야 들이받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농구 골대가 있어야 덩크슛을 때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열받으실 필요가 없다. 결론. 그래서 열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오래 이런 미결정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시불시불 하는 거를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상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옷 벗어도 해소 안 돼요. 이 문제가 최동욱 검찰총장 건이랑 완전히 다른 게 얘의 고민의 트리플 정말 골 때리는 건 보통은 말이죠. 옷 벗는 정치적 행위로 옷사말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문화를 볼 때 옷 벗는 걸로 대충 그래 뭐 이래 됩니다. 그러나 이 한동훈이 사건은요. 저 도마 옷 벗는다고 옷 벗은 상태로 도마 위에 있는 거지 도마를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건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도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옷 입은 상태로 도마 위에 올라가나 옷 벗은 상태로 도마 위에 올라가나. 그러니까 고민인 거야. 깔끔하게 옷 벗자라고 결심을 하자마자 3초 후에 아니야 이게 되는 이유가 옷 벗은 상태로 도마 위에 올라가면 많이 추워. 옷 벗은 상태로 도마 위에 올라가면 많이 추워. 도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차라리 옷을 입고 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병신 상태로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시간만 가는 그런 겁니다. 앞뒤 전후 좌우 감 오시지에. 그 서울중앙지검은 떠들어라 하고 두벅두벅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히 혐의 유포나 이런 걸 안 하고 조용히 있죠. 언론 표명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수사 자문단 안 된다라는 공문 발송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바깥에서 보면은. 근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뚜벅뚜벅 조용히 수사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시간 지나가면. 이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할 때랑 정반대 양상입니다. 왜 그때 서결이가 그렇게 수사 혐의 유포를 하면서 난리 지겠어요. 작년 8월 말 9월 10월에 왜 그렇게 난리를 지겠습니까? 수사 자체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겁니다. 혀가 길었던 겁니다. 설레발을. 빈수레라서 그런 겁니다. 없으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딱 있으니까 뭐 시간 지나가면 뭐 다 작살 날 거니까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갈 때 드디어 대망이 실현되나 하면서 퇴근하는 차에서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퇴근하는 사람은 누구요? 자, 이걸 맞춰보세요. 요즘 역시 때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는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퇴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 여러분 다 맞춰버리시네. 다음 검찰총장입니다. 조 장관은 좀 다른 거고, 그거는. 조 장관은 또 다른 차원이고. 예. 조 장관은 역사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 장관은 차를 자기가 몰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퀴즈에서 열외예요. 우측 뒷자리에 기사가 모는 차의 뒤에 이게 안 된다고요. 조 장관은 그 미니 작은 SUV 몰고 직접 몰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질문이 과학적이잖아. 그러면 이제 정말 재밌는 거, 옷 벗는 것과 옷 안 벗는 것의 차이. 옷 벗고 더마 위에 오르는 것과 옷 벗으면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 옷 벗으면 요거 맞춰봐요. 옷 벗으면 서울중앙지검 출두. 옷 안 벗으면 공수처 출두. 요거예요. 요거예요. 최종 도착지는 똑같지만 출두하는 장소가 달라져. 서울중앙지검이 더 세죠. 탄핵도 가능하고요. 근데 탄핵이란 거는 깜빵에 쳐넣는 게 아니고 옷 벗기는 거잖아요. 옷 벗으면 서울중앙지검 출두해요. 그냥 자동 코스예요. 그럼 일단 출두하라.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사건으로 출두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문제는 한동훈 사건은 시작일 뿐이죠. 한동훈 사건으로 출두해서 이제 나라가 역사가 완전히 뒤집혔지만 그거는 서막에 불과해. 최서원이가 출두하는 것은 서막에 불과한 것처럼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장모건, 김건희도 출두하고요. 장모도 출두하는 그 시리즈가 그 다음부터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전국 이슈는 2016년 말 분위기로 돌아갈 겁니다. 2016년 말로요. 아라리 해태 줄줄이 사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 코스로 가는 거예요. 예. 모든 정치 이슈는 다 묻힐 거예요. 줄줄이. 그래서 대권 후보고 나발이고 무슨 정당에 소속돼야지 대권 후보고 나발이고 뭐 정치 탄압이다 나발이다 깨방정을 떨지. 그냥 옷 벗는 순간 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혐의가 더 씌워지면 정치권 이전도 안 됩니다. 출두 전에 어떤 일이 국민들이 다 알기 전에 정치권으로 몸을 옮겨서 정치 탄압이다 이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병닭 같은 게. 그래서 그냥 정치권의 보호도 못 받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한편인 것 같은 조선일보가요. 딱 그 시점 되면 선정성 보도 러시에 합류합니다. 다른 언론이 못 밝혀낸 단독 만들어냅니다. 조선일보가 김건희와 김건희의 모에 대한 엽기적인 거. 조선일보가 누굽니까? 엽기적이고 선정적인 뉴스 발굴하는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갈아탑니다. 조선일보가. 막장 드라마 소재가 되는 거는 마구마구 단독으로 발굴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상 1부 순서 꺼.